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뉴스의 박예진 기자님의 넥슨 관련한 기사 한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슨이 카트라이더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넥슨은 카트라이더 후속작으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플랫폼과 권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넥슨이 원 빌드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북미권까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출시 이후 국민 레이싱 게임으로 사랑받은 카트라이더는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절반 이상인 3,800만 명의 회원수를 기록했으며 국산 게임 최장수 e스포츠 리그 진행 기록을 보유한 바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인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역시 2020년 출시해서 양대 앱마켓 1위를 기록하고 글로벌 이용자 수 2천만 명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18년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어온 카트라이더 종료를 결정한 배경으로는 2023년에 출시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그리고 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자기 잠식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비슷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될 두 게임이 서로를 경쟁 상태로 인식하지 않길 바란 것이죠. 특히 드래프트는 넥슨이 처음으로 PC와 모바일, 그리고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4 등의 콘솔, 이 세 가지 종류로 풀 크로스 플레이에 도전하는 대규모 게임인 만큼 전작과의 공존보다는 후속작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리프트는 내년 1월 12일 모바일과 PC 버전 프리시즌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엔진도 기존의 노후화된 자체 엔진에서 고성능 언리얼 엔진 4로 새 옷을 입습니다. 이에 따라 드리프트에서 넥슨의 서비스 역량이 더욱 강조될 전망입니다. 지원 가능한 디바이스가 확대된 데다 전작과 달리 서구권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히면서 플레이 가능한 이용자 풀도 확 늘어납니다. 실시간 경쟁이 중요한 레이싱 게임인 만큼 기기별 플레이 경험 차이를 적합하게 맞추는 작업도 관건입니다. 카트라이더의 경우 대만과 홍콩 서비스를 현지 퍼블리셔인 감마니아가 맡았으나 이번 드리프트의 경우에는 넥슨이 직접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를 맡을 확률도 큽니다. 유사한 사례로 3종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하는 원신과 포트나이트의 경우도 각각 호요버스와 에픽게임즈가 모두 직접 개발했고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드리프트는 넥슨의 서구권 공략을 위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넥슨은 지난 9월 일본과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전역을 대상으로 오픈 베타 테스트를 거친 바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넥슨의 북미 유럽 매출 비중은 5%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북미 유럽 권역에서는 메이플 스토리와 메이플 스토리 M, 미국 개발사의 모바일 스토리 게임 초이스 등에서 매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작이 국내 최장수 e스포츠 리그 타이틀을 보유한 만큼 드리프트 리그 계획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는 e스포츠 대회를 보는 게임 트렌드에 발맞춘 운영 전략을 통해서 2019년 2월에 PC방 점유율을 10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시켜서 4위에 오르는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조명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에픽게임즈가 개최한 언리얼 서밋 2022에서 드리프트를 개발하는 니트로 스튜디오 측은 현재 e스포츠화까지 생각하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 관련 공정성 이슈에 대해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넥슨 측에서 프로리그 팀의 세부적인 리그 청사진을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1월 출시 이후에 3월쯤 리그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팀에서도 기존 카트라이더와 드리프트 대회 일정이 우선 공유되어야 그에 맞춰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이뉴스의 박예진 기자님의 넥슨의 카트라이더 후속 게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계획을 알서 볼 수 있는 그 기사 한 편 읽어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데일리의 김정우 기자님입니다. 영국 정부가 우리 3.3을 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과 돈, 지식이 없어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영국 진출로 향후 3년 내에서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령 국가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김현주 자비스 앤 빌런즈 본사에서 글로벌 사업부분장은 밝혔습니다. 영국은 세금 신고 등에 있어서 엄격하기로 유명한 국가이고 세무사 비용도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세무 사각지대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성공한 세금 환급과 신고 도움 서비스인 3.3을 기반으로 영국 현지에 맞는 상품부터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는 3.3을 통해서 국내 중심의 세무 자동화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국내에서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까지 매연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첫 진출지는 영국인데 최근 영국 국제통상부가 운영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이끈 것은 올 3월 자비스 앤 빌런즈에 합류한 김 부문장입니다. 김 부문장은 이연 컨설팅 그룹을 거쳐서 롯데 미래전략센터 산업전략팀 그리고 롯데시네마 전략기획팀을 거친 글로벌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그는 합류하자마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건너가서 사업 기회를 모색했고 결과적으로는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세금 신고율은 물론 소득과 지출 대부분이 지하 경제에 머물고 있는 현지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지 테스트를 통해 동남아 진출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런 과정은 자비스 앤 빌런즈 글로벌 전략의 틀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무 관련 법률적 기반과 정부의 디지털 세금 신고 플랫폼 구축,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 세금 신고 복잡성 등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했고 선진국형 국가 진출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 측은 한국 딜메이커를 알게 되면서 자비스 앤 빌런즈의 첫 해외 진출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한국 딜메이커가 3.3을 알고 있었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한 탓입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는 내년부터 영국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현지 사업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GEP 측에 3개년 계획을 전달했는데 우선적으로 1차 년도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2차 년도부터 개발한 상품을 현지 고용 플랫폼 등과 협업해 시너지를 낸 이후 3차 년도에 영국령 국가들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국내만 하더라도 세무사 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잡음이 꾸준히 일고 있는 것이 바로 텍스테크의 시장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상생의 의미가 더 크다면서 영국 세무시장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업을 해야 한다고 협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현지화를 우선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과거 그의 경력에서 법인 설립부터 철수까지 현지화 실패에 따른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경험을 발판으로 글로벌 사업 전반에 있어서 지지를 보내주는 현지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의 글로벌 도전은 영국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이든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긱워커가 많고 소비자향 시장이 약한 일본도 향후
이 3.3과 같은 플랫폼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국내 스타트업들 대부분이 내수 시장 중심으로 외형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세무 서비스 전문성을 갖고 해외로 나가서 경쟁력을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3 서비스 저도 이용해 봤는데 작년에 소소한 금액 다시 환급 받았습니다. 수수료를 수수료가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지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세무 관련된 스타트업 기사 한 편 읽어보았습니다. 이상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